병수 씨 맞아. 그래, 순자야, 너 맞지. 늦겨울 오후 김순자 씨는 집안 한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손때가 잔뜩 묻은 골판지 상자는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작은 무덤 같았지요.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는 오래 살아남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아주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이것저것 꺼내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 손끝이 멈췄어요.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속에 두 사람. 20살의 그녀와 선명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윤병수, 50년 전 그녀를 가장 뜨겁게 흔들어 놓았던 이름이었지요. 순자 씨는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아주 살짝 굳어졌어요. 추억이라는 것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추억은 너무 뜨거워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삶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기도 했지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너는 잘 살고 있겠지, 병수야. 말끝에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그 이름 하나에 가슴이 너무 오래 묶여 있었던 사람처럼. 요즘 들어 그녀는 더 자주 옛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정우와 며느리 민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부터였지요. 그러나 함께 산다는 것은 형식적인 말이었어요. 실제로 순자 씨는 같은 집의 손님에 가까웠습니다. 민지는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숨어 있는 가시가 늘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더 늦어지니까요. 어머니, 이건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어머니, 아버님 계실 때처럼 편하게 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 방식을 흐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단단한 선이 깔려 있었어요. 정우는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민지의 눈치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집안의 작은 구석을 골라 숨듯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줄이고 마음을 접는 법만 계속 배우고 있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옛 추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근히 반짝이는 도톰한 봉투. 그 위에는 커다랗게 적혀 있었지요. 졸업 50주년 정기 동창회 초대장. 순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 단어에 묶여 되돌아오는 듯 했지요. 병수도 올까? 아니겠지. 설마. 혹시라도. 그 생각들이 차례대로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느 생각도 그녀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지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빠르고 평소보다 뜨거웠어요. 그녀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이 많아진 얼굴, 조금 처진 눈가, 나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피부. 하지만 시선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50년 전과 다르게 변한 건 얼굴과 몸뿐이었지만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녀는 한참을 거울을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지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혹은 놓치지 않은 게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또 방에 계세요? 오늘 저녁에 제 부모님 오시는데 너무 늦지 않게 나오셔야 해요. 그 말 속에서 당신은 손님이니 조용히 계세요라는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요. 순자 씨는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다가 살짝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더덥기도 하고
참 즐기기도 하네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50년 만에 다시 열리려는 이 감정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뒤집고 심지어 가족 사이의 작은 균열까지 자극하게 될 줄은. 하지만 운명은 이미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지요.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동창의 날, 호텔 연회장 앞에 도착한 김순자 씨는 한동안 입구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문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밝은 목소리들. 그 속에는 그녀가 수십 년째 외면해온 추억이 고스란히 섞여 있을 것만 같았지요.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녀오는 거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어깨를 살짝 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조명이 부드럽게 반짝이는 연회장 안에서 여러 명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세월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움에 비명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자왔네. 야, 너 정말 그대로다. 누군가의 말에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로 심장이 점점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멀리서 하얀 조명 아래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 병수였어요. 순자 씨의 숨이 얕게 흔들렸어요. 정말 병수 씨가 맞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어요. 병수 씨도 그녀를 알아본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리고 다가오며 아주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너 맞지? 그 말 한마디에 5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듯 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기 위해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병수 씨.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그들은 마치 어릴 적 운동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때와 달랐지요. 순자 씨의 눈이 문득 그의 왼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살짝 굳어버렸어요. 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반지는 오래된 상처처럼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러 들어왔지요. 아, 그렇지. 50년이면 이미 누군가의 남편일 수도 있지. 순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50년을 돌아 다시 마주한 얼굴 앞에서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았거든요. 앉아서 이야기 좀 할래? 병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반가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네, 그래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 연회장 한쪽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오래된 추억을 하나씩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내가 글씨 예쁘다고 노트 맡겨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요. 저 그것 때문에 괜히 설레고 그랬다니까요. 둘은 잠시 웃었지만 웃음 속에는 수십 년의 아쉬움과 복잡한 감정이 비쳤어요. 그러다 문득 병수 씨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자야, 난 그때 너한테 참 미안했어. 그 말투가 아주 진지했기에 순자 씨의 등줄기가 살짝 떨렸어요. 그때요? 그래. 너 갑자기 내 앞에서 사라졌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사라졌다고요? 응. 너희 집이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해서 너와 연락이 끊겼다 생각했지. 그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사실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순자 씨 역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하지만 혼잣말처럼 속으로만 중얼거렸지요.
병수야, 그때는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모든 말을 막고 있었지요. 그 어떤 진실도 이제는 서로의 삶을 뒤흔들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그녀는 시선이 자꾸만 그의 반지로 갔어요. 그 반지는 무심한 듯 빛났고 그 빛은 뜨겁고도 잔인하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병수 씨는 그런 그녀의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테이블 쪽으로 내리며 말했어요. 그래, 결혼했어. 오래됐지.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조차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순자 씨는 괜찮은 척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사셨다니 다행이네요. 인연이 그렇게 흘러간 거겠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작은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 순간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반가운 듯 외쳤어요. 병수 형, 여기 있었네. 그리고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남자. 뒤이어 나타난 여성도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병수 씨는 순자 씨를 흘낏 보며 작게 말했다. 내 아내야. 그 말 한 문장이 마치 쇠망치처럼 그녀의 마음을 내리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디까지나 예의였지요. 아, 이 사람이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떨리고 있었던 걸까?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조차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였지요. 오늘 이 만남은 그녀의 현재 삶을 흔들 만큼 이미 너무 강렬해져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앞으로 그녀와 며느리 민지, 그리고 가족 사이의 균열까지 더 크게 만들게 될 줄은. 그날 오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써왔던 이름이 갑자기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듯 나타났으니 마음이 요동치는 것도 어쩔 수 없었지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가슴속 시간은 뒤죽박죽 흐트러져 50년 전으로 되감기는 느낌이었어요. 하, 내가 왜 이러나. 순자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아직 저녁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몸이 축 처져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았지요.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그래. 일은 어땠니? 뭐, 늘 똑같죠 뭐. 근데 엄마 얼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순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날이 좀 흐려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정우는 곧바로 의심을 풀지 못한 듯 엄마를 계속 관찰했어요. 혹시 오늘 장 보러 가셨다가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요즘 시장 물가도 비싸고 그냥 온라인으로 시키셔도. 아이고, 내가 뭐라고. 괜찮다니까. 너나 들어가 씻어라. 정우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년의 얼굴에 주름이 더해졌을 뿐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그 남자. 바로 첫사랑. 그 이름 강현수. 순자의 손끝이 떨렸어요. 50년 전 그녀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했던 사람. 그리고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 하지만 이 복잡한 감정 속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며칠 후면 있을 정우와 민지 부부, 그리고 민지 부모와의 저녁 자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민지는 이미 몇 번이고 순자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제발 저희 부모님 앞에서 허름한 옷 입고 나오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조금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냥 편해서 그런 옷을. 어머님 편한 건 알지만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으니까요. 이번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서요. 순자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며칠 동안 꺼내보지도 못한 마음의 멍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시골에서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 좋은 옷도 많지 않았고 꾸미는 법도 잘 몰랐지요. 그래, 나 같은 늙은이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자존감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첫사랑까지 마주쳤으니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마음을 달래보려 동네 공원에 잠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자니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어요. 강현수. 순자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제 시장에서 잠시 말을 나눈 뒤 그는 혹시 몰라 번호 하나 드릴까요? 라며 명함을 건넸고 그걸 그대로 연락처에 저장해 두었던 게 문제였지요. 받아야 할까 말까 망설임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 김순자 씨? 혹시 어제 그 순자 씨 맞죠? 나 현수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 예. 웬일이세요? 그냥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괜찮으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순자 씨 얼굴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 마지막 문장은 순자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50년 전,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감정. 죄송해요. 전 그런 목적으로 만나긴 좀.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친구로라도요. 나이가 들면 옛사람 한 명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요. 먼저 끊을게요. 순자는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민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요. 이번 저녁 자리에서 어머님이 너무 촌스럽게 보이면 안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놨어요. 민지는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안에는 화려한 디자인의 블라우스와 자주색 자켓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나보고 입으라는 거니? 예. 어머님, 이번에는 제발 부탁드릴게요. 부모님 체면도 있고 우리 집 이미지도 있고. 순자는 입술을 떨며 옷을 바라봤어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이 그녀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민지는 그런 속사정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분인가 누구 시장에서 만났다면서요? 엄마가 어제 전화로 그러던데? 순자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뭐라고? 어머님 친구분이 엄마한테 말했대요. 시장에서 누군가랑 한참 얘기하시더라고. 혹시 쓸데없이 감정 흔들리시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은 순자의 마음을 쿡 찔렀어요. 내가 왜 흔들리겠니? 나 그저 옛사람을 본 것뿐이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이 들어도 이상한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추억을 떠올릴 자유도 없단 말인가. 감정을 움직이는 순간조차 누군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현수, 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타난 걸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나? 그녀의 흔들리는 감정, 그리고
현재에 무너져가는 자존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얽혀버리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 속으로 깊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 당일 순자는 집을 나서기 직전 거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민지가 건넨 화려한 자주색 자켓을 입어보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마치 남의 옷을 걸친 듯 어색했지요.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보다 그 옷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맞지 않는 듯한 이질감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거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지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깔끔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 내가 그러라면 그래야지. 네. 그리고 제발 오늘은 말 조금만 하세요. 괜히 시골 얘기나 지나간 얘기하시면 부모님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순자의 가슴을 또 한 번 쿡 찔렀어요. 말을 줄이라는 요구는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를 넘어 창피한 얘기,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이지요. 순자는 씁쓸하게 미소만 지으며 따라 나섰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순자는 문을 연 순간 화려한 조명과 넓은 공간에 괜히 몸이 움츠러들었지요. 이미 도착해 있던 민지의 부모는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지의 어머니는 순자를 힐끗 보더니 얼굴에 잠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민지 부모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경계와 냉담함이 섞여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처음엔 억지로 맞춘 듯한 주제로 흘러갔어요. 민지 아버지가 먼저 물었어요. 순자 여사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뭐 저야 그냥 텃밭 조금 가꾸고. 아, 그렇군요. 짧고 건조한 반응. 민지는 곧바로 대화를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님은 요즘 지역 봉사도 하세요. 음식 나누는 봉사도 하시고. 순자는 잠깐 당황했어요. 그 활동은 가끔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민지는 마치 시골 촌스러운 이미지를 누르기 위해 그 사실을 과장해 전달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어깨를 움츠려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그냥 뭐 시간 날 때 가끔 도울 뿐입니다요. 아, 진정한 봉사자시군요. 민지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눈빛엔 진심이 없었어요. 식사가 조금 지나갈 무렵 뜻밖의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민지의 어머니가 무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순자 여사님, 지난번에 시장에서 옛날 지인분 만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순자의 손이 순간 움찔 떨렸어요. 그게 무슨, 그분이 이름이 뭐였죠? 강 뭐라더라? 강현수요. 민지가 대신 대답했어요. 순자는 민지를 쳐다봤지만 민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민지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50년 만에 만난 사이라면서요? 그렇게라도 연락이 닿는군요. 그런 큰 의미는 아니고요. 순자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우연히 본 것뿐입니다. 하지만 민지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눈썹을 올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첫사랑 만나면 좀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상식처럼 들렸지만 순자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순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아무 감정 없습니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민지 부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정우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엄마 그런 분 아니에요.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정우야. 순자는 아들이 나서자 오히려 더 미안하고 불편했어요. 민지는 그마저도 못마땅한 듯 말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민지야, 그런 말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괜히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순자 씨?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문 앞에는 강현수가 서 있었어요. 현수는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역시 맞았구만. 여기에서 이렇게 또 보게 되네. 순자는 당황해 벌떡 일어섰어요. 현수 씨 여긴 어떻게? 아, 여기 거래처 사람 만나러 왔는데 마침 순자 씨가 보여서 이렇게 우연히 또 있나 싶어서 말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친근했고 그 미소는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민지 부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민지는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정우는 복잡한 시선으로 엄마와 현수를 번갈아 보았어요. 순자는 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다급히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옛날 동창입니다요. 마침 시장에서 잠깐 본 것뿐이고. 에이, 잠깐 본 건 아니죠. 꽤 오래 얘기했잖아요. 현수는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은 순자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어요. 순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지. 그나저나 순자 씨, 혹시 그때 차 한잔 하자던 얘기 생각 있으신가 해서. 그 순간 민지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민지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순자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민지는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얘기 여기서 하셔야 해요? 정우는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지야,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든 얘기 듣고 있는지 보이기나 해? 난 그냥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분위기 망쳤네요. 순자 씨 잘못 아닙니다. 현수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틀어져 있었어요. 순자의 마음은 과거의 충격, 지금의 오해, 가족의 체면, 그리고 남아있는 감정의 잔해가 뒤엉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무엇으로 남아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깊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순자의 귓가에는 현수의 한마디가 낮게 울렸어요. 순자 씨, 난 아직도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소.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드는 치명적인 진실의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순자는 한겨울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 기온과 상관없이 그녀의 온몸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지요. 가슴속에서는 50년 동안 묻어둔 진실이 갑작스레 드러난 충격과 오늘 자리에서 쏟아진 오해와 시선들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어요. 정우는 엄마를 부축하려 했지만 순자는 가볍게 손을 뿌리며 말했어요. 괜찮다. 잠깐만 혼자 걷고 싶다. 엄마, 지금 상태로 혼자 그냥 조금만. 그 말에는 더 이어질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고 정우는 결국 멈춰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어둑한 골목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을까? 왜 민지 말만 듣고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끝없이 질책했어요. 민지가 시선을 걱정하며 던진 말들, 혹시 감정 흔들리는 건 아니냐던 부모의 의심, 그리고 현수가 순진하게 던졌던 말들까지 모든 것이 꼬리를 물며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벽에 살짝 기대어 어깨를 떨었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분위기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정우와 민지는 각각 다른 방에서 문을 쾅 닫아버려 집안은 싸늘한 침묵만 감돌았어요. 순자가 신발을 벗을 때쯤 민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은 굳어 있고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너무하셨어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내가 뭘, 첫사랑이든 뭐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하고 그런 오해를 살 행동을. 정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민지야, 그게 지금 어머니 잘못이냐? 그럼 누구 잘못인데요? 민지는 눈을 부릅뜨고 정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님 편만 들어? 오늘 부모님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봤잖아요. 순자는 두 사람의 싸움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만해라 너희들. 순자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 들리지도 않았어요. 민지는 점점 더 울컥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요. 정우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민지야, 너 지금 무슨 말을 난 당신이 나 좀 지켜주길 바랐어. 근데 항상 어머님 편만 드는 당신, 정말 지쳤어. 순자는 두 손을 움켜쥐고 떨었어요. 그때 정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너는 엄마의 입장은 생각한 적 있어? 내 체면 때문에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그건 다 우리 위해서였잖아. 둘의 언성은 점점 커져갔어요. 순자는 더는 견딜 수 없어 조용히 거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의 싸움이 마치 오래된 균열처럼 집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밤 11시가 넘어갈 무렵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강현수, 순자 씨 괜찮소? 순자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여긴 어떻게? 오늘 너무 충격 받으셨을까봐. 그냥 걱정돼서. 순자는 뜨끔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오면 안 되지. 사람들 오해할라. 오해? 현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 말은 순자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젊은 날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를 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랐어요. 내가 너 때문에 집안이 더. 그때 거실에서 민지가 나왔어요. 순자를 보고 화가 난 얼굴로 달려오려다 문 앞에 서 있는 현수를 발견한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또 왔네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정우도 뒤이어 나왔어요. 현수 씨? 그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와 엄마 사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불편한 상황 만든 거 사과드립니다. 대신 순자 씨가 상처받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요. 그런데 민지는 더 이상 참고 있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머님이랑 무슨 관계길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와요? 그렇게 당당하면 아예 우리 가족 앞에서 명확하게 말해보시죠. 순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민지야 그만해라 지금 그런 말.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어머님이 가정 흔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까지 다 끌려 들어가잖아요. 순자는 무너지는 듯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희 가정을 흔들다니.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는 결정타였어요. 현수는 천천히 순자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 씨, 미안하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순자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우리 집,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복잡하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혼자 상처받는 건 됐어야. 이미 늦었어. 정우는 옆에서 지켜보며 참담한 표정이었어요. 엄마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면서도 아내와의 갈등을 보면서도 정우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민지는 침착하려 애쓰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이 흔들리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집안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는 그 말에 머리를 흔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가장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고 내 마음이란다. 순간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어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고 민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고 현수는 순자의 말에 깊은 아픔을 느꼈어요. 순자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얼른 눈을 닦으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내 마음은 한 번도 나 자신에게 있던 적이 없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우는 엄마 쪽으로 한 발 다가갔지만 멈춰 섰어요. 순자는 현수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현수 씨, 다시 나타나줘서 고맙다. 진실도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라. 이 집에 더 이상 파도 일지 않게 해줘. 그 말은 현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어요.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순자 씨 마음 존중하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오. 그 말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따뜻한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어요. 현수는 조용히 돌아섰고 문은 부드럽게 닫혔어요. 순자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 집도 내 마음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 순식간에 그녀의 세계는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자동차 바퀴가 포장도로를 스치는 소리만이 그녀의 고요한 심정을 반영할 뿐이었지요. 50년 전 젊고 순수했던 마음으로 강현수와 마주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떠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더 복잡하고 차가웠어요. 집안의 불협화음, 민지와 정호의 갈등, 그리고 자신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마음까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뭐지? 순자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어릴 적 그 마음과 지금의 현실, 둘 사이의 균형을 찾고 싶은 마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앉아 옛 사진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흑백 사진 속 어린 순자와 현수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지요. 그때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함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녀를 아프게 하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구나.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었고 단지 상처만 받았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위를 살짝 문지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과거에 대한 원망보다 스스로에게 더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수에게서 남겨진 문자가 떠올랐어요. 순자 씨,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순자의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심으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 속에서 어긋나버린 현실이 더 크다는 것. 다음 날 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민지 부모님과의 약속이 아닌 순자 자신을 위한 산책이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 공원 벤치에서 누군가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강현수였습니다. 순자 씨,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순자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차분한 호기심이 먼저였지요. 현수 씨, 왜 여기 계세요? 그냥 순자 씨가 어제 많이 힘들어 하신 것 같아서요.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그의 말투에는 부담 없는 친근함과 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수 씨도 어제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아니요.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은 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순자 씨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아팠다면 다행이고요. 그들의 대화는 조용하고 느리게 흘러갔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50년의 시간이 단숨에 축약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사진첩을 기억하냐는 듯 물었어요. 어제 사진첩을 보셨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더라.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이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진심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럼 우리 지금이라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현수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어요. 그건 어렵겠죠. 서로의 삶이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은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순자는 마음 한쪽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다시 떠올렸어요. 민지, 정우, 그리고 집안의 평화. 그렇군요.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순자는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결단과 성숙이 느껴지는 미소였어요. 공원에서의 짧은 대화를 마친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단호히 결심했지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 집에 들어서자 민지와 정호가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순자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민지야, 어제 일이 너무 미안했다. 나도 감정을 제대로 못 다스렸고 너희를 불편하게 만든 건 사실이야. 민지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순자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잠시 침묵했어요. 정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내 마음을 정리할 거고 너희도 서로 다독이며 살아가길 바란다. 민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이제 조금만 더 서로를 믿고 살아봅시다. 순자는 그 말을 듣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50년 전의 사랑과 상처는 이제 추억으로 남고 지금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가족과 현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지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창문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멀리서 별빛이 반짝였고 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치며 속삭였지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구나. 현수와의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 따스함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순자는 다시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가진 것보다 나누는 마음에서 빛난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상처도 내가 선택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순자의 하루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밤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한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로 결심했어요. 전날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 한쪽에는 평온함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현수와의 짧은 만남,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어요. 순자는 먼저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정우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셋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어요. 민지도 같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숨기지 말고 서로 마음을 나누자. 민지는 처음엔 여전히 얼굴을 굳히고 있었지만 순자의 진심을 읽고 차분히 자리에 앉았어요.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며 거실 안에는 잠시 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먼저 어제 일로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 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모두에게 불편을 끼친 것 또한 내 책임이야. 민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네요. 미안해요. 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모두 감정이 격해진 거였네요. 서로를 탓하기보다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겠어요. 순자의 가슴 속에는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50년 전의 상처와 오늘의 갈등이 겹쳐졌던 마음이 서서히 안정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가족과의 화해를 위한 용기를 내기로 했지요. 그날 오후 순자는 공원 벤치로 향했어요. 현수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있었고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현수 씨, 오늘은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왔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순자 씨 마음이 편해진다면 저도 만족합니다. 순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현수 씨, 사실 저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순자 씨, 50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저도 이제 그 기억을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거네요. 현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래된 상처 대신 존중과 따뜻한 추억만 남게 되었어요. 순자가 집에 돌아오자 민지는 미소를 띤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순자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 되지. 완벽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부터는 서로를 조금 더 믿자. 정우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살아가자고요. 그 순간 집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퍼졌어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이해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50년 전 상처와 오늘의 혼란이 모두 잔잔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지요. 그날 저녁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내밀며 혼잣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결국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민지가 다가와 차 한 잔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전 처음에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모든 걸 보면서 엄마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고맙다, 민지야.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해할 수 있었잖아. 그때 정우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오늘 깨달았어요. 진심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자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긴장과 상처가 차차 사라지고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새롭게 느끼고 있었지요. 순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가진 것보다 나누는 마음에서 빛난다. 50년 전의 사랑도 오늘의 상처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순자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며 더 이상 작은 오해나 상처에 흔들리지 않고 따뜻한 소통과 존중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순자의 마음 속에는 현수와의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인생에서 배운 소중한 감정과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